동료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해요. 우리 그 D2 단계, D3 단계 친구들이 진짜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걸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계속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런 경험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의 경우는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아니면 열심히 좀 해라. 타박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의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할 것이냐, 어떤 과정, 이 친구를 어떻게 믿어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믿어주지도 않으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보통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면 리더들은 보통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제 새끼라고 생각해요. 제 애기. 내 애라고 생각해요. 애를 키운다고 생각하면 애가 아장아장 잘 걷게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잘 성장하게도 가르쳐야 되고 올바른 생각도 갖게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좌절했을 때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라면 혼내나요? 안 그래요. 엄마면 옆에서 이렇게 해요. 너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만 더 한번 해봐. 방법을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우리 D2 단계가 이런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가 안 나와요. 저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진짜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잘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원인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원인 분석이 안 돼요.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 그 지시적인 행동 좀 높게 합니다. 전문 능력을 기르고 연마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이 친구가 원인 분석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일을 못하는 원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지금 힘드니 이것도 물어봐야 돼요. 확인 파악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든 부분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 거기에서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해봤으니까. 그럼 책이 필요하면 내가 책 하나 추천해줄게. 읽고 올래? 근데 단 이거는 일 때문에 하는 숙제니까 이거 업무라고 생각하고 읽어. 그래서 언제까지 읽고 이거 갖고 우리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책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뭔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서 교육받고 와. 요것도 알려줘야 돼요. 사이트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조건인지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전혀 모르거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이유도 좀 얘기해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애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유도 좀 설명도 좀 해주고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 그리고 그 업무 진행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들 너무 많이 한 게 뭐냐면 바깥에서 강의를 워낙 많이 하니까 애들이 적절한 순간에 개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얘가 계속 한계에 부딪히는데 내가 개입을 못 해주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좌절감에 시달리다가 계속 그만두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요 시간, 업무 진행 원래 너 때는 일주일 넘게 걸려 이런 것도 알려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좀 알려줘야 돼요. 아예 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일 자체가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오늘은 대전에서구나. 대전에서 10시 스케줄을 하고 여기까지 1시간이 걸려서 오는 거리인데 보통 강의를 하루에 많이 강의하면 3번을 강의를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운전하고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운전하고 2시간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2시간의 텀이 있으면 이동시간 딱 2시간을 하면 안 되고 3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들은 잘 몰라요. 그 이동하고 중간에 텀이 있고 이걸 모르니까 딱 이동거리만 딱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럼 전 180km를 밟고 가야 돼요. 진짜 그래요. 맞춰야 되니까. 오죽하면 그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교육 담당자가 내려와가지고 제 차 주차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것조차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 공유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자주 확인해줘야 돼요. 자꾸 관여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모르면 자꾸 좌절하고 모르겠다고 기피하는 건 뭐냐면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해주고 계속 피드백해주고 너 못하는 거 당연한 거야.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오픈을 하거든요. 안심을 안 시켜준 상태에서는요. 계속 그 뭐라고 너 이거밖에 못해서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픈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왜 퇴직 전략이 안 좋으냐. 혼을 내면 잘 가지고 올 것 같지만 혼을 내면 더 도망갑니다. 이게 혐오 혐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은 것들을 자꾸 기피합니다, 인간이. 그래서 이거 괜찮으니까 가져와. 이런 것도 해주셔야 돼요. 지원적인 행동을 좀 높여줘야 돼요.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는데 이제 직원을 참여시켜야 돼요. 너 이 다음에 어디까지 하고 싶니? 물어보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요 정도 수준까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럼 너는 요거까지 네가 해.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다시 이제 설정을 해주면서 이 친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데 이 친구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하면 안 돼요. 참여는 시키되 주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칭찬해줘야 되고요. 계속 확신을 줘야 돼요. 그리고 잘 듣는 게 핵심입니다. 잘 들어줘야 돼요. 이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입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줘야 되고요. 리더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리더의 가장 큰 실수는요.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좌절감을 겪고 있고 자기가 힘듦을 느끼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지. 뭐가 힘든지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내가 잘 들을게. 근데 걷다 대고 조언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반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거 연습 되게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의 직원을 직접 참여시키고 그리고 계획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D2 단계에서는요. 근데 D3 단계는 여기에서 뭐를 좀 더 높이냐면 지원적인 행동을 더 높인다고 그랬죠.